안녕하세요.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. 자,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조국 잡으려던 윤석열, 조국에게 잡혔다. 자, 이 이야기가 뭐냐? 제가 어제 영상에 이제 윤석열이 특임 검사를 도입하려고 한다. 특임 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런데 댓글에 특임 검사 이제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총장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.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봤는데 올해 1월 28일에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법이 생긴 겁니다. 대통령령이 생겼어요. 자, 저는 이 대통령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짧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많은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거든요.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조국 전 장관님이 이제 사퇴를 하신 게 2019년 10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, 그때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쫙 합니다.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뒤져봤지만 이 특임 검사 관련된 부분은 찾을 수는 없었어요. 그런데 올해 1월 28일에 이 대통령령이 새로 생겼는데, 아마도 윤석열은 이 새로 생긴 대통령령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떤 령이 생겼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자,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, 이런 게 생겼는데 21조에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제한,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게 올해 1월 28일에 신설된 대통령령입니다. 특임 검사는 임시조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새로운 대통령령이 만들어진 겁니다. 여러분, 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법률, 시행령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이 만지고 있는 이 카드, 특임 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 이 카드는 훈령이더라고요. 훈령은 법의 우선순위에 한참 아래에 있어요. 하위 레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하려는 조국을 잡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탈탈 털었습니다. 표적 수사를 했고요. 표적 기소를 했습니다. 지금 재판에서 정말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. 그 어떤 것도 정말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을 휩쓸었었던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그 많은 피의 사실들 중에 진짜 단 하나도 입증한 바가 없어요. 생각해 보세요. 10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처음으로,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까지 털었습니다. 딸의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도 가져갔다. 그렇게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갔지만 그들이 제기한 피의 사실 중 그 어떤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윤석열 검찰이에요. 윤석열과 검찰 조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잡아야 됐습니다. 검찰 개혁을 하는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. 자,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인
표적 수사, 표적 기소였거든요. 마지막으로 이 특임 검사로 이 난관을 돌파해 보려고 했지만 1월 28일에 신설된 이 대통령령, 여기에 딱 가로막혀 버렸어요. 저는 이 대통령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작품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짧은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많은 개혁안을 제시를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. 그래서 10월 달에 사퇴를 했지만 곧바로 모든 개혁안이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. 바로 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, 이건 조국 전 장관의 작품이다.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합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이에요.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, 사법개혁 꿈을 꾸고 있는 분이죠. 결국은 윤석열은 조국을 잡으려다가 조국에게 덜미를 잡혔다,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. 8년 전 조국 전 장관이 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영상이 있죠.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조국 전 장관이 했었던 말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?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든가도 중요한 문제인데, 첫째는 이제 검찰과 손잡지 않은 것,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. 두 번째,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, 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.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아주 그 강골인 사람,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. 정권 후반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은 줄 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 같은 데 들어가서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. 집단 항명을 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. 자, 8년 전입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에서 했었던 아마 토크 콘서트 같은 걸로 보이는데,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. 여기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법무부 장관이 시행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. 소문으로 흔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아주 강골인 사람,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, 자,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예언이죠. 예언을 하신 겁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을 꿈꾸셨던 분이에요. 예전부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. 그래서 윤석열과 검찰 조직은 조국이라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표적 수사를 한 겁니다. 조국 전 장관이 8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소문으로 흔들고 낙마시키려고 할 겁니다. 그럴 수 있는 조직이다. 그래서 강골인 사람,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. 본인이 했던 예언처럼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셨어요. 흔들었지만 버텼습니다. 그리고 짧은 임기 동안 법무부 안에서 할 수 있는 개혁안, 본인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법무부 안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, 그리고 사퇴를 하셨어요. 그 결과 올해 1월 2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. 임시조직을 설치하라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
특임 검사를 출범시키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. 아마 새로 생긴 이 대통령령을 윤석열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조국 전 장관의 8년 전 예언과 짧은 임기 동안 만들어 놓은 많은 검찰 개혁안, 이런 것들이 마치 지금 상황을 예측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. 윤석열의 시간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지시를 따를지 말지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입니다. 바른 길이 아니면 갈 이유가 없다, 이런 말씀도 하셨죠.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야 할 것이다. 조국 전 장관님께 다시 한번 잘 버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. 짧은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만들어 놓았었던 검찰 개혁안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또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니 끝까지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 공감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